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소니 FX30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한 지 6개월이 되어서 카메라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카메라를 산 이유는 감독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단편 영화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 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A6300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었는데 영화를 촬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물론 찍으면 찍겠지만 이제 카메라 기종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고, 그 카메라를 살 때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지. 블랙매직 회사의 카메라도 이제 후보에 있었고, 레드 코모도 카메라도 제 후보에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레드 코모도 카메라를 포기하고 이 FX30을 골랐느냐,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이죠. 네, 이 FX30의 가격은 시네마 라인의 이제 카메라 중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제가 레드 코모도를 샀으면 다른 부가 장비, 이제 다른 액세서리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전혀 구매를 못하고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FX3를 사용하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오퍼레이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FX 라인의 그 힘을 보았습니다. 스킨톤,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굉장한 많은 장점을 보게 되었고, 굉장히 이 카메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FX30이라고 단지 이제 크롭 센서에다가 듀얼 ISO 값만 조금 다른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물론 당연히 FX3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스킨톤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니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소니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냐면, 스킨톤이 조금 잡기가 힘들었었고, 제가 사용했을 때 FS7이라든지 FS5를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단편 영화를 찍는다든지 웹드라마를 찍는다든지 할 때. 근데 이제 그때마다 FX7 그리고 FS5 굉장히 비싼 카메라고 좋은 카메라인데 스킨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색 보정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야 되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지 않았고, 제가 살면서 이 소닉 카메라를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에는 FX3의 힘을 보고 나서 FX30으로 갈아타게 되었고, FX30을 고르던 와중에도 파나소닉 S5 Mark II X도 후보군에 있었는데, 일단 파나소닉 S5 Mark II X로 가지 않은 이유는 리뷰 영상을 보았을 때 이제 색감의 차이가 좀 컸고요. 약간 좀 더 파나소닉이 샤프하고 디지털 같은 영상 텍스처가 있다면, 이제 FX 라인은 조금 더 시네마틱한 이제 질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오토포커스입니다. 이 카메라의 오토포커스의 성능은 상상 이상의 오토포커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단편 영화를 촬영하면서 퍼스트 AC가 없었어요. 이 소니 18105 그렇게 완벽한 렌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줌 렌즈에다가 이 FX30이랑 잘 맞는 렌즈여서 이 렌즈를 좀 주로 사용했는데, 정말 이 단편 영화를 촬영하면서 퍼스트 AC 포커스 플러가 없이 촬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기술의 발전에 놀라움을 느꼈고, 저는 오토포커스를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FX30 카메라를 사용하고 나면서 포커스 맞추는 법을 까먹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이 오토포커스의 성능은 굉장했고, 그래서 이 오토포커스의 가장 장점은 뭐냐, 인원 절감, 포커스 플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오토포커스의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직비디오라든지 행사 스케치 영상, 그런 행사 영상에서도 따로 이제 오토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에 이 영상의 퀄리티를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빠르게 촬영이 가능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정말 100% 완벽한 오토포커스는 아닙니다. 이게 기계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라든지 이제 피사체랑 이제 배경이 블렌디하게 섞인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약간 오토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오토포커스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이 카메라의 장점은 파일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 촬영은 안 되지만
로그 촬영으로서 다른 블랙매직이라든지 뭐 레드 R이 이런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 파일을 보면은 거진 뭐 막 한번 촬영을 하면은 진짜 1TB까지도 되는, 뭐 1TB를 넘어서 막 2, 3TB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 카메라는 제가 128GB SD카드 하나랑 68GB SD카드를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거의 대부분 그 두 개의 SD카드로 이제 하루 정도 촬영 충분히 하고요. 풀타임 촬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파일 크기가 작다 보니 편집할 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따로 제가 뭐 프록시를 안 해도 에디팅이 가능하고, 이제 혼자 촬영을 하고 혼자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유용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가 뭐 시네마 라인이긴 하지만 사진 촬영도 가능해서, 뭐 사실 사진 메인 카메라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사진 기능이 있어서 가끔씩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진 카메라가 따로 없다든지 그러면 이제 FX30 안에 있는 사진 기능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FX30은 그냥 소니 배터리 한 두세 개로 하루 풀타임 촬영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 한 두 개 정도 있으면은 뭐 배터리 걱정 없이 촬영도 가능하고, 사실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촬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이렇게 장점들을 얘기했지만 또 단점들을 얘기해 보자면, 이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게 풀프레임이 아니고 크롭발이다 보니까 뭐 센서 크기 차이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안부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빛을 잘 사용을 해야지 좋은 영상이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FX3를 보면은 듀얼 아이소가 IS 800이랑 IS 12800 듀얼 아이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어두운 곳에서도 딱히 큰 노이즈 없이도 이제 깨끗한 영상이 잘 나오는데, 사실 이 FX30은 듀얼 아이소가 800이랑 2500인데 2500을 사용했을 경우 안부에 노이즈가 꽤 많이 끼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소니 LCD로 보면 사실 그 안부에 노이즈 낀 게 잘 보이진 않아요. 화면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따로 이제 외부 익스터널 모니터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안부에 노이즈가 낀 게 확인이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컴퓨터에 옮겨서 봤을 때 안부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거를 확인하고, 조금 그때 살짝 역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데 뭔가를 바라면 너무 많이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조도에서는 그렇게 강한 카메라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은 로그 촬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로그의 한계가 조금 여실히 느껴지는 카메라긴 합니다. 그 이유는 색 보정을 할 때 어느 특정 오버 익스포저라든지 언더 익스포저에서 살릴 수 있는 제한이 좀 낮고요. 이제 로우 촬영이 아니고 로그 촬영이기 때문에 이제 파일 크기라든지 색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보정을 할 때 밝기 보정이라든지 색을 보정할 때 그 한계가 살짝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로우 촬영에 비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라의 가격은 1800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230만 원 정도겠죠. 그리고 요즘에 할인해서 1,500불에 팔더라고요. 저는 1,800불 주고 샀는데, 그래서 300불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1,800불이든 1,500불이든 엄청 저렴한 카메라고, 그래서인지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말이 나오는 것이, 이 FX30은 시네마 카메라냐 아니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니가 좀 시네마 라인을 이게 붙여가지고 뭐 마케팅을 해서 팔려는 수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로우 촬영이 불가능하고 이 카메라에는 셔터 앵글이 없어요. 그래서 셔터 앵글이 아니라 셔터 스피드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지브라 기능은 있지만 뭐 폴스 컬러라든지 색 그래프 같은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능을 원하면 이제 외부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시네마 카메라가 아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네마 카메라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엄청 큰 촬영장에서 뭐 레드 카메라, 아리 카메라, 좀 비싼 뭐 소니 베니스 이런 카메라를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카메라가 시네마 카메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시네마 카메라건 아니건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충분히 뭐 요즘엔 아이폰으로도 영화를 찍는 세상이니까 이 카메라를 가지고 뭐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많은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는 사실이고, 뭐 FX3로 이제 더 크리에이터 장편 영화를 찍었듯이 뭐 저는 FX30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선 많은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FX3라든지 뭐 다른 좀 높은 카메라가 부담이 되신다면 이 카메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블랙매직 시네마 포켓 카메라랑 이 카메라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블랙매직의 조금 더 이제 영화라든지 이제 좀 퍼스트 AC, 세컨드 AC 크루 멤버들이 잘 꾸려지고 여러 액세서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이제 블랙매직 카메라가 더 좋은 이미지를 뽑아내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FX30은 많은 액세서리 필요 없이, 많은 크루 멤버 필요 없이 좋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이 있어서 블랙매직이 낫다, FX30이 낫다, 요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겐 FX30이 맞을 것 같고, 보통 영화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겐 블랙매직 시네마 포켓 카메라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조금 얘기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뭐 빼먹었거나 아니면 제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면은 또 이제 댓글로 한번 이렇게 남겨주셔서 같이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